가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는 기후에 그쳤습니다. 오늘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고점을 점차 높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피가 173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0.4% 오르면서 513포인트에 올랐고요. 510선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환율 같은 경우는 2원 80전 오른 1123원 30전을 기록하고요. 일본 증시 마감이 됐죠. 1.1% 급락하면서 11,16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수급별로 살펴보면 후반부에 개인이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3천억 원 가까이 매수를 한 데 반해 기관이 많은 매물을 내놨고요. 개인이 계속해서 포지션을 변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오늘 최후로는 23억 원 정도 매도를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손바뀜이 좀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들과 기관이 순매수에 가담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매도 공세를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됐고요. 결국에는 3,600억 원. 거의 3,700억 원 가까이 매수 물량이 들어왔고 지수를 상승시키는데 큰 일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조금씩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의료정밀 그리고 종이목재, 건설업 등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 반대로 대형주들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좀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증권주들이 계속해서 조정세를 걷고 있습니다. 금융업종에서도 좀 조정세가 들어왔었고 시장에서는 좀 아직까지는 크게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그 밖에 자세한 소식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막판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1720선 초반에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던 코스피 지수가 장 마감 40분 정도를 앞두고 상승 반전한 이후에 연중 최고가를 다시 찍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7포인트 급등한 1733으로 장을 마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그리스 악재와 소비자 신용 감소로 하락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4포인트 하락한 1722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1720포인트를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20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졌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역시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 모두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수급 상황을 호전시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점차 퇴출 위기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511포인트로 장을 출발한 이후에 종가는 2포인트 오른 513선에서 마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은 조금 엇갈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개인들은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떤 흐름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장중에는 내내 약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3거래일 만에 다시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0.4포인트 상승한 86만 3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포스코는 약세 흐름을 보였고 그밖에 현대차가 0.3%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장중에는 1% 넘게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래도 낙폭을 다소 만회한 모습입니다. 한국전력은 0.2% 올랐고요. KB금융이 1.3%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분석에 따라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중공업, LG전자가 모두 올랐고요. LG화학 역시 0.5% 상승하면서 25만 8천 원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하이닉스가 3%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외국계 창고로부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종목별로는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서울반도체가 2% 이상 올랐고요. 셀트리온이 1.5%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동과 서북부 아프리카 17개국의 판매망을 구축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도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고요. 태용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오르면서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메가스터디도 1.4% 정도 올랐습니다. 네오이즈게임즈가 6%, 7% 가까운 급증세를 보여줬는데요. 국내 실적이 증가되면서 9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가 해외에 매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정해지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13,350원 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세 개 외국 기업이 쌍용차를 인수할 것이라는 의향을 전함에 따라서 현재 실사 단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우차 판매 역시 오늘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대우차 판매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오늘 공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우차 판매의 채권과 채무는 동결이 되고요. 이에 따라 실사를 거쳐 기업 회생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이 그룹 관련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 오른 34,400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175%나 증가했다는 공시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실적 호조도 개선이 기대가 되는 만큼 증권사부로부터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우리 증시 장중에 등락을 좀 거듭했습니다. 장 초반부만 하더라도 하락 쪽으로 또 방향을 트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도 0.4% 코스피가 오르면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 역시 0.4% 오르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부 김영준 연구원 연결해서 더욱 자세한 소식 그리고 또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옵션 만기를 무사히 넘겼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옵션 만기를 맞은 국내 증시는 사실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은 하루였습니다. 미 2월 소비자 신용이 115억 달러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미 증시를 끌어내렸고요. 안정 기미를 보이던 그리스의 CDS 프리미엄이 이틀 연속 급등하면서 잊혀졌던 소버린 리스크를 재차 부각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비자 신용의 예상 밖 둔화는 결국 고용 시장의 회복이 소비로 연결되는 고리가 아직까지 취약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고요. 100억 유로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그리스 문제는 여전히 복병이라는 점을 재인식시켜 주었는데요. 그러나 고용 시장의 회복 이상을 기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도한 기대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열을 시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스 문제도 국제 차원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상당히 축소된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 일본 경기에 선행하는 기계 주문의 예상 밖 감소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엔화가 반락하는 흐름 자체를 돌리기는 부족했고요. 일부 반론에도 불구하고 버냉키 FRB 의장이 저금리 기조를 지지하는 언급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는 점이나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위안화 절상 기대를 높였다는 점 그리고 옵션 만기에 대한 특수성이 작용을 하면서 증시는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장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지만 그래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된 배경을 또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단 지수가 상승하는 것 자체의 무게가 사실상 악재를 그렇게 크게 최근에 작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의 흐름 자체는 미국이 고용이 안정이 되면서 결국 그것이 이제 소비로 이전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부분이 근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안정,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안정이 지수를 이끄는 가장 큰 추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고 더군다나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는 면이 지수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것 등의 여러 가지 또 호재성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상승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 좀 부진합니다. 그리스 신용위기 문제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소비자 신용이 예상외로 하락하면서 카드사들의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해외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만한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저녁 유럽의 ECB 정책회의에서 트리셰 ECB 총재가 그리스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언급하는지와 함께 그리스 CDS 프리미엄이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더 넓게 보면 그리스 문제는 국제 차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진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보다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미 증시가 실적 시즌에 돌입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 실적 발표와 함께 기업의 견실한 회복이 확인된다면 이는 고용 시장의 여건 개선을 더욱 공고히 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는 결국 국내 증시에 훈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내 이벤트 옵션 만기는 이제 끝이 났고 해외 이벤트 쪽에 저희가 주목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 전망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삼성전자의 프리어닝과 함께 국내 모두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컨센서스의 개선이 사실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낮아진 밸류에이션을 감안했을 때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만으로도 지수 하방 경직성을 공고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과도한 우려보다는 최근 주식이 이제 정고점에서 많이 흔들리니까 그러한 우려들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기회를 탐색하는 과정이 아직까지는 좀 지속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업종별로는 IT와 기계 그리고 IT 부품, 자동차 부품들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증권이나 유통 등으로 오히려 순환매가 확대될 수 있다는 면도 염두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IT라든지 기계 쪽, 계속해서 주도주로서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콕 집어서 어떤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종목적으로 본다 그러면 암만해도 중대형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기 전자 쪽을 봤을 때는 LG 이노텍이라든지 삼성 전기라든지 이런 업종에 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동차 관련 부품주로는 평화전군 같은 기업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기계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 같은 기업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업종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더 중소형으로 내려가는 것도 의미는 좀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서 중소형주로 접근한다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시장과 좀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너무 중소형주 쪽에 집중을 한다면 시장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코스닥 쪽 지금 접근하는 게 좀 위험하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쪽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아직까지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특히 개인들 중심의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펀드 환매가 그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코스닥의 특수성을 감안해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다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 같은 경우 최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엔화 쪽 연계 흐름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엔화가 최근 2, 3일 동안은 다소 소폭 강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약세 기조 자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코스닥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너무 과도하게 기대 수익률을 높이 가져갈 타임은 아직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영준 연구원 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국가고용 전략회의를 열고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에서 2014년까지 매년 16,000명씩 총 8만 명의 고용 창출을 이뤄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콘텐츠 생산 인프라 마련에 3년간 5천억 원을 투입하고 2천억 규모의 글로벌 콘텐츠 펀드로 2013년까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무선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금융 결제 등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내에 무선랜 이용 가능 지역도 2배로 확대됩니다. 현대제철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늘 충남 당진에 일관 제철소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준공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 국내외 관계자 2,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연산 400만 톤 규모로 고로를 완비한 현대제철은 연말까지 제2고로 등을 완공해 연간 조강 생산 1,950만 톤의 세계 12위권 철광사로 도약하게 됩니다. 현대차그룹은 산업의 기초인 쇳물에서 종합 제조업의 상징인 자동차까지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8일 중국을 전격 방문해 왕치산 중국 부총리와 위안화 환율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가이트너 장관과 왕 부총리는 이번 만남에서 양국 간 경제 문제를 폭넓게 협의할 예정인데 특히 위안화 환율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여러 차례 위안화 절상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만큼 이번 방중이 확정되자 위안화 절상을 놓고 양국 간 합의점을 찾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성 압박에 시달리던 대우자동차 판매가 8년 만에 다시 기업 개선 작업, 즉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14일 채권단 협의회를 열어 대우차 판매의 워크아웃 안건에 대한 의결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워크아웃은 채권 금융회사의 75%가 동의하면 개시됩니다. 대우차 판매의 채무는 오늘부터 14일까지 동결하기로 했으며 워크아웃이 확정되면 대우차 판매의 채무 상환은 3개월간 유예돼 이 기간 중 채권단이 실사를 거쳐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퇴직연금 컨설팅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3개월간 퇴직연금 컨설팅 전문가 과정을 개설합니다. 이 과정은 퇴직연금 제도와 법규, 현황 등에 대한 이론과 사내 퇴직연금 제도 설계, 자산운용 컨설팅 전략 등 실무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수강 신청은 내일부터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잠실 지점은 내일 오후 4시 서울 잠실동 서경빌딩에서 전업 투자자들을 상대로 외국인 매매 동향 분석에 의한 종목 선정 등 매매기법 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실전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상한가 눌림목 매매, 중대형주 추세 매매, 테마주 선취매 등을 강의합니다. 알리안츠 생명이 오는 12일 투자 수익률이 전달보다 올라가면 최저연금 적립금이 늘어나지만 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최저연금 적립금을 줄지 않는 파워밸런스 변액연금보험을 출시합니다. 이 상품은 고객별로 생애주기나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펀드 투자 비중이 달라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카드가 중고차 전문업체 SK엔카와 제휴를 맺고 중고차를 개인 간 직거래할 때도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엔카 결제 도우미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중고차 구입자는 개인 간 직거래에서도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삼성카드가 제공하는 할부와 세이브 서비스 등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내일 또 하나의 이벤트가 국내에서 기다리고 있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취임 후 첫 금융위원회를 주재하게 됩니다. 금융시장에 관심, 기준금리 자체라기보다는 김중수 총재의 입에서 도대체 어떤 말이 나올지에 큰 초점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일 어떤 뉴스가 들려올지 많은 뉴스 저희가 종합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